저는 김영자, 올해 75입니다.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중국집을 운영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육수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손에서 기름때가 안 빠졌고 허리는 늘 아팠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에 땅 400평을 샀습니다. 언젠가 딸 미진이한테 물려주려고요. 12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전 혼자였습니다. 딸이 전부였죠. 미진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고 10년 전에 대기업 차장과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요.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다들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산 정장을 입고 있었죠. 미진이가 엄마 시댁이 격이 있어서 엄마 옷은 제가 백화점에서 사드릴게요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딸이 챙겨주는 게 고마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거죠. 안사도는 강남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전 용인 시골집에서 혼자 살았고요. 거리로 따지면 딸네 집에서 시댁은 차로 10분, 제 집까지는 1시간 반이었죠. 결혼 후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미진이가 한 달에 2번은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가 외로워하셔서. 엄마 이번 주말은 시댁 행사가 있어서.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시댁을 우선해야죠. 그런데 추석 때 딸네 집에 갔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사돈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미진이가 저를 보더니 얼른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엄마, 짐 여기 두세요. 그 방은 베란다 옆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죠.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안사돈 방을 지나치면서 슬쩍 봤습니다. 큰 방이었어요. 침대도 크고 화장대도 있었죠. 방 안에서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났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에 갔어요. 미진이가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는 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귀찮다는 게 역력했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안사돈 앞에는 한우가 놓였어요. 고급스러운 접시에 담긴 채끝살이었죠. 제 앞에는 냉동 삼겹살이 놓였습니다. 마트 할인 코너에서 파는 그런 거요. 미진아, 이건. 말을 꺼내려는데 사위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 한우 정말 맛있어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안사돈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우리 아들 최고야. 전 냉동 삼겹살을 집어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음식 맛이 안 났어요. 식사 후에 미진이가 용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명절 용돈이에요. 안사돈이 받은 봉투는 두툼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답니다. 엄마도요. 제게 온 봉투는 얇았어요. 30만 원이었죠. 안사돈은 그날 밤 안방에서 주무셨습니다. 미진이가 손수 이불을 펴드렸어요. 전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혼자 잤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미진이가 안사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물 드릴까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안사돈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미진아. 너 피곤할 텐데 자거라. 아니에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죠. 전 화장실 가는 걸 멈췄어요. 그냥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눈물이 났죠. 제가 아플 때는 전화도 잘 안 받더니 안사돈한테는 저렇게 잘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벌써요? 점심이라도 먹고 가세요. 미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 미진이도 며느리 입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스스로를 달랬죠.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미진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진아,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엄마, 다음 주는 시어머니 생신이라 준비할 게 많아요. 혼자 다녀올 수 있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40년 넘게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하고 기름에 댄 자국이 가득한 이 손으로 미진이를 키웠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외로워질지 그땐 상상도 못했죠. 그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진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진아, 올해 설은 엄마 집에서 보낼까? 내가 음식 준비할게. 엄마, 미안해요. 시댁 제사가 많아서 친정은 못 갈 것 같아요. 제사면 하루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시댁이 전통 있는 집이라 제사가 며칠씩 이어져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였죠. 그릇 하나만 꺼냈습니다. 명절인데 혼자 먹는 떡국은 왜 이렇게 쓸쓸한지 교회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영자 씨,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명절 보내요. 괜찮아요, 권사님. 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편하지 않았죠. 오후에 심심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한다는 그 SNS, 미진이가 예전에 가르쳐줬던 게 기억났습니다. 앱을 켰죠. 미진이 계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불과 2시간 전에 올린 거였죠. 안사돈과 미진이가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설 쇼핑, 최고의 파트너. 제사는요? 시댁 제사가 며칠씩 이어진다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내려봤어요. 며칠 전 사진도 있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안사돈과 식사하는 사진. 어머님과 특별한 저녁. 일주일 전 사진. 안사돈과 미술관에 간 사진. 문화생활 즐기는 우리. 사진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전 한 장도 없었어요. 아니, 있긴 했죠. 3년 전 사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미진이 친구가 쓴 거였죠. 미진아, 시어머니랑 진짜 잘 지내네. 친정 어머니는? 그 댓글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삭제한 거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떡국 그릇을 치웠습니다. 식은 떡국은 먹고 싶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시댁 제사가 아니라 그냥 친정에 안 오고 싶었던 거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덜 서러웠을 텐데. 며칠 뒤 또 SNS를 봤습니다. 습관처럼 미진이 계정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안사돈과 카페에서 찍은 거였죠. 어머님과 달콤한 디저트 시간.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효부네, 효부. 시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은데 대단해. 우리 며느리도 이랬으면. 미진이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좋으세요. 친엄마처럼 편해요. 친엄마처럼이요? 그럼 진짜 엄마인 전모죠? 다음 주에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안사돈과 영화관에 간 거였어요. 어머님과 영화 데이트. 그 다음 주엔 안사돈과 옷 쇼핑한 사진. 어머님 옷 골라드리는 재미. 매주였습니다. 매주 안사돈과 뭔가를 하고 있었죠. 전 그 사이 딸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전화하면 받지 않았고 문자는 몇 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바쁘면서 안사돈과는 매주 만나나 봅니다. 어느 날은 미진이가 쓴 글을 봤어요. 시어머니 건강검진 모시고 왔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 옆에서 손 꼭 잡고 기다렸답니다. 다행히 이상 없으시대요. 작년에 제가 협심증 검사 받을 때는 어땠죠? 혼자 병원 갔고 혼자 결과 들었습니다. 미진이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카드로 결제하세요였죠. SNS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딸한테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3월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잠에서 깼죠.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미진이 SNS에 또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안사돈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거였어요. 케이크 앞에 앉은 안사돈, 옆에서 미소 짓는 미진이와 사위. 사랑하는 어머님 73번째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댓글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효녀다, 효녀.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시어머니가 전생에 나라 구하셨나 봐요. 전 올해 75이었습니다. 제 생일은 2달 전이었죠. 미진이한테서 온 건 문자 한 통이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용돈 10만 원 보냈어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참았죠. 대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울고 싶었는데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속이 텅 빈 것 같았죠. 교회를 가도 집중이 안 됐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사가 안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죠. 영자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딸은 잘 지내요? 요즘 통 소식이 없네요. 네, 잘 지내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오고 싶어 하는 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는데 옆에서 모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사드릴게요. 아이고, 딸. 비싼데 괜찮아. 엄마 드시는 건데 뭐가 비싸요. 둘이 웃으면서 장을 봤어요. 전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집에 와서 장 본 걸 정리했어요. 컵라면, 김치, 계란, 우유. 혼자 먹기에 딱 맞는 양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죠. 나는 딸한테 자랑할 만한 엄마가 아닌가 봐요. 안사돈은 강남에 사는 분이고 전 시골에 사는 늙은이니까. 아마도 SNS에 올릴 만한 엄마가 아닌 거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제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중국집에서 일했고 남편 없어도 딸 하나 보며 살았는데 대학 등록금 벌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만 있었죠.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었죠. 아침부터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마당에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였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죠. 주저앉았어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가슴을 쥐었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지나가다 저를 봤어요. 영자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얘. 숨이 안 쉬어져요. 아줌마가 얼른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전 응급실로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입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진이한테 전화했죠.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 전화해서 드디어 받았어요. 엄마, 왜요? 지금 좀 바빠요. 미진아, 엄마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 협심증이래. 입원해야 된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엄마, 지금 시어머니랑 유럽 여행 중이에요. 뭐? 일주일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어제 출국했어요. 미진아, 엄마가 지금 급한 거 아니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입원하래. 치료 안 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대. 그럼 일단 입원하세요. 병원비는 제 카드로 긁으세요. 카드 번호 문자로 보낼게요. 미진아, 엄마 혼자 어떡해.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처음 가시는 여행이라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일주일 후에 들어가니까 그때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물었죠.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혼자 있어요. 이따가 입원 수속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한데 이웃한테 부탁해 볼게요. 이웃집 아줌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줌마는 바로 달려왔어요. 영자 씨, 딸은 외국에 있대요. 이럴 때 와야지. 그게 무슨. 괜찮아요. 일주일 후에 온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죠. 입원실에 누웠어요. 옆 병상에는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딸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 물 드릴까요? 불편한 거 없어요? 괜찮아, 딸. 넌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픈데 회사가 무슨 소용이에요. 연차냈어요.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딸이 옆에 있어주는 게. 밤이 되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죠. 미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카드 번호예요. 3420. 카드 번호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안부 인사 하나 없이요.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하루에 한 번씩 와줬어요. 과일도 깎아주고 씻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영자 씨, 딸은 언제 와요? 곧 온대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이번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 저희 여행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여기 너무 좋아하셔서 일정을 연장했어요. 그래. 대신 제가 입원비는 다 처리해 드릴게요. 퇴원할 때 택시비도 보내드릴게요. 미진아, 엄마는? 엄마, 지금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저 끊을게요. 뚝, 뚝, 뚝. 전화기 너머로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천장을 봤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옆 병상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결국 미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퇴원을 도와줬습니다. 짐을 들고 택시를 잡아줬어요. 영자 씨, 집에 가서도 무리하지 마세요. 약 꼭 챙겨 드시고. 고마워요, 정말. 무슨 고마워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비워놨더니 곰팡이 냄새가 났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말리던 고추는 비를 맞아서 다 상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진이었습니다. 엄마, 퇴원했어요? 응, 방금 집에 왔어. 혼자 오시느라 힘들었죠?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 근데 병원비 많이 나왔어요? 40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많이요? 건강보험 적용 안 돼요? 일부는 적용 안 되는 검사들이 있었대. 에휴, 요즘 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 알겠어요. 일단 제 카드로 처리했으니까.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게 불만인 거죠. 미진아, 엄마가 갚을게. 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청구할게요, 엄마.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미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했죠. 그런데 SNS는 매일 올라왔어요. 안사동과의 유럽 여행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어머님과 로맨틱한 파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찍은 사진, 곤돌라 타는 우리 어머님, 스페인에서 찍은 사진, 어머님 너무 행복해하세요. 사진마다 안사동과 미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면서 생각했죠. 나는 딸에게 뭐지? 의무? 아니면 그냥 귀찮은 존재?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귀찮은 존재였죠. 안사도는 함께 유럽에 가는 사람이고 친정 엄마는 카드 번호만 보내면 되는 사람. 그게 딱 제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절이 오는 게 두려웠죠. 미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진아,
올해 추석은 엄마 집에 올 거지? 작년엔 시댁에 갔으니 올해는 친정 차례 아닌가요? 엄마, 그게... 목소리가 망설여졌어요. 불길했습니다. 시댁에 큰 제사가 있어서 친정은 못 갈 것 같아요. 큰 제사? 네, 시아버님 3년상이거든요. 준비할 게 많아서 며칠씩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추석 당일만이라도 엄마,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며칠 같이 있어야 해요. 이해해 주실 거죠? 또 이해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대신 용돈 50만 원 보낼게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돈은 됐어. 엄마 보러 오는 게 더 좋지. 엄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 전날 용돈이 들어왔어요. 50만 원. 돈을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돈으로 딸 얼굴 못 보는 걸 해결하려는 것 같았죠.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차례상을 차렸어요. 남편 사진 앞에 작은 상을 놓았죠. 여보, 미진이는 올해도 안 온대요. 시댁 제사가 있대요. 남편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죠. 우리 딸 이렇게 키운 거 아닌데. 목이 메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상을 치웠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부엌에 갔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그게 전부였어요. 명절인데 제대로 된 음식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을 건데 뭐하러 장을 받겠어요. 찬장에서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여서 부었죠. 3분을 기다렸어요. 거실 탁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들. 저는 혼자 컵라면을 후루룩거렸습니다. 국물이 짰어요. 아니, 눈물이 섞여서 더 짠 것 같았죠. 명절에 컵라면이라니. 40년 넘게 명절마다 손님들한테 음식 해주던 제가 이제는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심심해서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또 습관처럼 미진이 SNS에 들어갔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1시간 전에 올린 거였습니다. 제주도였어요. 안사돈, 미진이, 사위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뒤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3명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사 대신 가족여행.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석. 제사요? 시댁 3년상 제사가 며칠씩 걸린다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어요. 배경에 보이는 호텔 간판이 보였죠. 제주도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더 내려봤어요. 사진이 더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죠. 호텔 뷔페 최고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와, 명절에 제주도라니 부럽다. 미진이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올해는 제사 대신 가족여행으로 대체했어요. 어머님이 여행 가고 싶어 하셔서요. 추억 많이 만들고 있어요. 컵라면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 시댁 제사도 며칠씩 걸린다는 것도 준비할 게 많다는 것도 전부 친정 엄마 안 보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었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제주도 특급 호텔이요. 저는 명절에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제 딸은 안사돈을 모시고 제주도 호텔에서 뷔페를 먹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죠. 왜 이러는 거야?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기름 냄새 맡으면서 중국집에서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손님들 음식 해주느라. 그렇게 번 돈으로 미진이를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용인 땅까지 사뒀습니다. 전부 미진이 주려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친정 엄마는 명절에 컵라면 먹게 하고
시어머니는 제주도 특급 호텔에 모시고 가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액정이 깨졌죠.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딸 SNS를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저녁이 됐어요. 해가 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죠.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였죠. 다른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송편 먹고 이야기하고 있을 시간.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서 깨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딸한테 전부 주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명절에 혼자 먹는 컵라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런데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여보, 이제 당신 인생 살아요. 꿈에서 깼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죠. 뭔가 결심이 섰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결심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깨진 핸드폰을 들고 휴대폰 매장에 갔어요. 새 걸로 바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직원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땅 시세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어디 땅이신데요? 용인이요. 400평 있어요. 직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용인이요? 요즘 용인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세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죠. 어르신, 이 위치면 지금 평당 700만 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00만 원이요? 네, 이 근처에 대형 쇼핑몰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땅값이 급등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00평 곱하기 700만 원. 28억이었어요.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대기업 건설사에서 이 근처 땅 매입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거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8억? 40년 넘게 중국집에서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그 땅은 원래 미진이 주려고 산 거였어요. 나중에 딸이 잘 쓰라고. 하지만 지금 미진이한테 그 땅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사돈 요양비로 쓰겠죠. 아니면 시댁 식구들한테 나눠주겠죠. 친정 엄마는 명절에 컵라면 먹게 하면서 시어머니는 제주도 특급 호텔에 모시고 가는 딸. 그런 딸한테 28억을 줘야 할까요? 남편 꿈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인생 살아요. 결심이 섰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죠. 저 아까 용인 땅 알아본 사람인데요. 팔고 싶어요. 아, 네. 좋은 결정하셨어요. 언제 사무소에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도 돼요? 물론이죠. 오세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손이 떨렸죠. 28억.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 들어올 거예요. 그때 등기 이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계약서를 봤습니다. 정말 팔았구나. 미진이한테 줄 땅을.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죠. 미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진아, 엄마 용인 땅 28억에 팔았어. 걱정 마. 너 줄 생각 없어. 엄마가 쓸 거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나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진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죠. 5번째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은 그대로야. 땅 팔았어. 엄마, 그게 무슨, 왜 상의도 없이, 내 땅인데 왜 상의를 해? 내가 판다는데. 엄마, 그 땅이 얼마짜린지 아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50억도 받을 수 있어요. 알아. 그래서 판 거야. 엄마, 제정신이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정신이야. 엄마가 죽으면 내가 받을 텐데, 그럼 시어머니 병원비로 쓰겠지. 난 그게 싫어. 엄마, 지금 무슨, 미진아, 너 제주도 갔었지? 추석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다면서? 며칠씩 걸린다면서? 엄마, 그건 거짓말이었지. 엄마 안 보려고 지어낸 거짓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야? 엄마는 명절에 혼자 컵라면 먹었어. 너는 시어머니랑 제주도 특급 호텔에서 뷔페 먹고. 미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3년이야, 3년.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엄마, 전화 끊을게. 할 말 없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미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갈게요. 얘기 좀 해요. 올 필요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미진이와 사위가 서 있었죠. 엄마, 들어가도 돼요? 왜 왔어? 엄마, 제발 얘기 좀 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진이가 거실로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땅 파는 건 취소해 주세요. 이미 계약했어. 일주일 후에 잔금 들어와.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지금 파시면 손해예요. 손해면 어때? 내 땅이야. 어머님, 미진이가 그동안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땅까지 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어머님이라고 부르네. 평소엔 눈길도 안 주더니. 어머님, 나가줄래? 할 말 없어. 미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미진이와 사위는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아팠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걸. 그날 밤 잠을 잘 잤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잔금 들어왔어요. 오셔서 등기 이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통장에 28억이 찍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죠. 직원이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어르신. 좋은 결정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사는 거. 통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8억. 숫자를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죠. 이 돈으로 뭘 할까? 먼저 살 곳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집은 너무 외로웠어요. 병원도 멀고 사람도 없고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부동산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들을 봤어요. 병원이랑 복지관이 가까운 곳,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죠. 25평짜리였어요. 혼자 살기엔 딱 좋았습니다. 얼마예요? 8억입니다. 역세권이라 가격이 좀 있어요. 계약할게요.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제 20억이 남았어요. 은행에 갔죠.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금액이시면 예금이랑 연금보험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10억은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나머지 10억은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죠.
이렇게 하시면 매달 3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이사를 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깨끗했어요. 햇볕도 잘 들었죠.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였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병원은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복지관은 5분 거리였습니다. 시골집보다 훨씬 좋았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어요. 엄마, 이사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떻게 알고 왔어?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됐어. 너랑 할 말 없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미진이가 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매주 올게요. 됐다니깐. 엄마, 제발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진이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됐죠. 시어머니만 챙기고 엄마는 외롭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친정을 더 자주 올게요. 아니, 엄마를 더 챙길게요. 저를 보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미진아, 미안하다고 끝이 아니야. 엄마, 3년이야, 3년.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절마다 혼자 있었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혼자였고, 목이 메었습니다. 참았죠. 너는 그 시간에 시어머니랑 유럽 가고, 제주도 가고 있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진아, 엄마가 아플 때는 카드 번호만 보내놓고, 시어머니는 직접 병원까지 모시고 갔지? 미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에 엄마는 창고 같은 방에서 자게 하고 시어머니는 큰 방에서 주무시게 했지. 시어머니 앞에는 한우 놓고 엄마 앞에는 냉동 삼겹살 놓았지. 그게 전부 며칠 전 일이 아니야. 3년 동안이었어. 미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3년 동안 엄마 마음은 누가 위로해줘? 엄마, 제가 보상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보상? 웃음이 나왔어요. 땅 팔기 전에는 왜 안 했어? 땅 팔고 나니까 보상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땅도 팔았고 엄마는 엄마가 쓸 돈이 생겼어. 그치만 너한테 유산 줄 생각은 일도 없어. 미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산은 처음부터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엄마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관계, 고개를 저었어요. 3년 동안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회복해? 시간 주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됐어. 앞으로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 엄마한테는 이제 기대하지 마. 나가줄래? 짐 정리해야 해. 엄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미진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30년 넘게 딸한테 소리 한 번 안 질렀거든요.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제 그만 좀 나가줘.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미진이가 꽃다발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엄마, 저 다시 올게요. 포기 안 할 거예요. 미진이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바닥에 놓인 꽃다발을 봤습니다. 예쁜 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꽃 한 다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쌓인 상처는 꽃으로 아물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 맞았어요. 딸이 먼저 저를 이렇게 대했으니까.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당당하게 살 차례. 며칠 후 미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점심 사드릴게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죠. 엄마, 화 많이 나셨죠? 그래도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포기 안 한다고요? 그럼 증명해 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내일은 복지관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75, 늦은 나이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저한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에서 깼어요. 창문을 열었죠.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복지관으로 갔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고요. 프로그램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요가반에 등록했어요. 노래교실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나와서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들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어머, 새로 오셨어요? 네,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용인에서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매일 여기서 만나요. 같이 산책해요. 그럴게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딸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다녔죠. 영자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가요. 좋아요. 등산을 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정상에 올라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영자 씨, 혼자 사세요? 네. 자식은요? 딸 하나 있어요. 안 보러 와요? 가끔 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안 왔거든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냈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전 이미 딸한테 기대하는 걸 포기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죠. 엄마, 저예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나 나갈 데 있어. 다음에 와. 엄마, 잠깐만이라도요. 됐어. 미진이가 한참 있다가 갔습니다. 창문으로 보니까 고개를 떨구고 가는 게 보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3년 동안 제가 느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2달이 지났어요. 미진이는 계속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요. 하지만 전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얘기해요. 할 말 없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용서해주세요. 안 돼. 미진이가 울면서 갔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영자 씨, 딸이 계속 찾아오는데 왜 안 만나줘요? 만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6달이 지났습니다. 미진이는 이제는 가끔 문자만 보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 SNS를 봤어요. 안사돈 생일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역시나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 같았어요. 전 그 시간에 복지관 친구들이랑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명품 가방 부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함이 더 소중했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미진이는 아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하려고요. 이게 제 선택이니까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하고 여행 다녀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살아보니 자식한테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당당해야 자식도 저를 존중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습니다.
딸한테도 누구한테도요. 제 돈으로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요. 75,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딸 눈치 안 보고 좋네요. 이웃 아줌마한테도 감사의 마음으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으니까요. 복지관에도 5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제 돈을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미진이 생각은 가끔 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